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대혼돈, 대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진짜 희한하게도요, 정부가 정책을 쓰면 정책을 쓰는 대로 정반대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정부가 허위 매물을 단속한다면서 허위 매물을 온라인이나 인터넷에 게재할 시에는요, 과태료를 500만 원을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허위 매물이 진짜 싹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시장이 굉장히 깨끗해졌죠.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깨끗해지니까 이게 매물이 확 줄었어요. 매매에 대한 매물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전세에 대한 매물도 줄었어요. 이게 매물이 준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공급이 준단 말이잖아요. 공급이 준다. 이것을 느끼는 공급자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가격을 올려서 냅니다. 완전히 공급자 중심의 시장인데요. 뭐. 수요자는 천지고 공급되는 물량은 적고 이러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장이 혼탁한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밀어붙이시기식 어떤 규제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면요, 시장은 늘 풍선 효과가 나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면 임대차 보호 3법에다가 부동산 규제 이런 수많은 규제가 말입니다. 결국은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점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부 다 강남으로 가자 안 하겠습니까? 당장 매물 한번 줄은 거 한번 볼까요? 얼마나 줄었나 하면요, 보세요. 송파 힐리오시티만 하더라도 8월 17일 날 504개의 매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위 매물 단속을 하고 나서 71개로 팍 줄었어요. 도곡동 렛설 마찬가지입니다. 237개가 39개로 줄었고요. 잠실 주공 5단지 447개가 75개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가격은요,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호가이긴 하지만 송파 힐리오시티만 하더라도 49제곱미터가 얼마예요? 13억 7천만 원에서 15억 5천만 원에서 16억을 달러하고 있습니다. 도곡동 레슬 84제곱미터는 26억 5천 5백만 원에서 27억에서 28억 5천만 원까지 부르고 있고요. 잠실 주공 5단지는 23억 원에서요, 22억 5천만 원에서 23억 7천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게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게 순수한 물에는요,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시장이 깨끗해도 시장은요, 제대로 기능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시장요? 전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초 프리지오 서밋 8월 17일 날 전세 물건이 116건이 있었는데 9건. 대치 삼성 1차 97건이 있었는데 18건. 도곡동 레슬 180건이 있었는데 13건. 완전히 줄어들었죠. 마찬가지 여기도 공급자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전세 물건에 대한 가격은 굉장히 높습니다. 호가긴 하지만 다 올랐어요. 서초 프루지오 서밋 13억에서 14억 5천까지 올랐고요. 삼성 1차 84제곱미터가 12억 7천에서 14억까지 올랐습니다. 도곡동 레슬 84제곱미터는 14억 5천만 원에서 16억까지 올랐습니다. 참 웃기죠, 여러분. 정부가 정책을 펴면 꼭
현장에서는 지금 반대로 나오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있잖아요. 제대로 시장을 모르고 경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규제 일변도로 나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규제 일변도로. 사실 매물을 이렇게 매물이 이제 전세 매물이든 혹은 매매 매물이든 매물이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실상 공급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이제 눈으로 보게 됐고 깨닫게 됐어요. 전부 다. 특히 말입니다. 집주인들이 깨닫게 됐어요. 집주인들이 깨닫게 되니까 이거 뭐 내 거 아니면 살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배짱 호가가 된 거예요. 배짱 호가.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그냥 때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은 겁니다. 이게 모든 정책을 펼 때는요. 진짜 다각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두더지 잡기식으로 정책을 펴잖아요. 그러면 계속 두더지를 잡아야 돼요. 언제까지 두더지 잡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정책을 펼 거냐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정책을 펼 거냐 아니에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정책을 펴면요. 정권이 끝날 때까지 두더지 잡아야 됩니다. 계속 규제를 때려야 돼요. 그런데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정책을 펴잖아요. 그러면 큰 그림의 정책만 툭툭 펴면 됩니다. 제 말은요.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거예요. 공급 중심으로 펴야지 수요 억제 중심으로 수요 억제잖아. 수요 억제. 공급 확대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고 포지티브인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참 답답하다. 게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꾸 감추려고 들거든요. 이 감추려고 드는 게 제가 정부 맞나 싶어요. 정부 맞나. 제가 기자 생활 25년 30년 하면서 느꼈던 거는요. 정부라는 건 이랬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건 당연하고요. 틀렸을 때는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대안 정책을 내놨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뭐든지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요. 아니야 안 틀렸어 하면서 다른 데서 자꾸 지표를 뽑아와. 좋은 지표만 끌어다 갖다 붙이는 거. 좋은 지표만. 경제라는 게 좋은 지표만 끌어다 갖다 붙인다고 그게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